한국무역협회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수출액 순위를 국가별로 나타낸 건데 우리나라 순위가 좀 놀랍죠. 독일이 288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하고 중국은 100억 달러 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70억 달러로 무려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만 국산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상당하다는 거죠. 전기차 수출액이 얼마나 늘어난 거냐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112.2%나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출한 자동차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5.8%로 2019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주요 수출국이 미국하고 유럽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는 테슬라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4위, 영국에서는 3위를 기록했고요. 한창 한국 전기차가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쉐보레가 티저로만 공개했던 전기차를 정식으로 공개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한국에 출시되는 순간 국내 자동차 시장도 크게 흔들릴 걸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전망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쉐보레가 이코노스 EV를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몇 주 전에 공개한 건 티저였고요. 이번에는 훨씬 많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가격까지 아예 정식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차가 가격 때문에 엄청 주목을 받았죠. 소형 SUV로 분류가 되는데 시작 가격이 3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4,16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 보조금 700만 원에 서울 평균 지자체 보조금까지 하면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오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걸 감안해도 3,000만 원 초중반대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전기차를 말이죠. 그런데 3만 달러라는 건 말 그대로 시작 가격입니다. 최하위 트림 가격이 3만 달러라는 거고 최하위 트림 스펙은 전륜구동 방식에 주행거리는 402km 정도입니다. 결국 주행거리가 늘어난 상위 트림을 봐야 한다는 건데 얘는 주행거리가 482km까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80km가 늘었다고 해서 1,000만 원 이상 비싸지지는 않을 거니까 상위 모델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GM이 이 차를 공개할 때부터 가격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 48,000달러 정도거든요. 이게 우리 돈으로 6,6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3만 달러면 지금 판매 중인 전기차 중에 가장 낮은 가격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금 판매 중인 전기차는 홍광 미니 같은 초소형 전기차는 제외하고 봐야겠죠. 사실 자동차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쉐보레가 저렴한 전기차 시장의 선구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폭스바겐 같은 브랜드가 먼저 가져갈 줄 알았던 가격 경쟁력을 쉐보레가 앞장서 간다고 하니까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특히 좀 작정하고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외관 디자인도 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뽑았습니다. 앞에는 라이트바가 길게 들어갔는데 이건 LT랑 RS 트림, 그러니까 중간 트림부터 모두 기본으로 장착된다고 합니다. 휠은 19인치가 기본이고 트림에 따라 20인치랑 21인치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실내입니다. 이제야 쉐보레도 좀 실내가 예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GM이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실내 디자인을 진짜 구렸습니다. 그런데 캐딜락을 세대 교체시키면서부터 쉐보레도 세련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패시아는 수평으로 빠지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큼직하게 들어간 게 꼭 BMW랑 레이아웃이 비슷하죠. 일단 미국 출시가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국내는 빠르면 2024년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2025년 상반기가 예상됩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뒤에 출시된다 해도 아마 3천만 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는 거의 없을 겁니다. 유일한 복병이 폭스바겐인데 얘네도 출시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견제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잘 팔리는 전기차 있죠. 현대차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긴장해야 할 겁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코노스 EV를 견제할 만한 차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 시장만 보면 안 되고요.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뭔가요? 가격이죠. 이미 주행거리는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기차는 특히 가격을 마음대로 낮출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걸 먼저 현실로 만드는 회사가 경쟁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면 배터리 원자재가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정치와 외교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먼저 확보하느냐 아니면 다른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배터리를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과제가 엉켜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회사 중에도 GM이 이걸 먼저 가져가기 좋은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인플레 감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GM은 역사만 114년에 달합니다. 이미 자동차를 만드는 노하우 자체는 세계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개발 속도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까지 더해지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인플레 감축법이죠. 원래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에 제한을 뒀습니다.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어간 브랜드는 보조금을 안 줬거든요. 테슬라랑 GM이 여기에 포함됐는데 이 제한을 풀기로 하면서 GM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이랑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현대차그룹의 주요 수출국이 미국하고 유럽이라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지금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데 현대차한테는 위기가, GM한테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인플레 감축법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국 브랜드를 위한 자국 우대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외로 주변국들하고 협의 없이 서명부터 해버린 건 11월 선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시행하고 나서 실제로 바이든은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 측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유예 기간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외교부가 유예 기간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호재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미국하고 FTA 체결국 관계이기도 하고 더 나중을 생각하면 미국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장도 들어서고 있어서 FTA 체결국 조건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 조건까지 모두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는 중간에 과도기가 있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당장 2024년까지 보조금 절반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긴 한데 이게 원래는 2025년에 완공 예정이었거든요. 급하게 완공 시기를 앞당긴다고 했지만 그래도 2024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소리는 결국 뭔가요? 2년 동안 현대차가 주춤하는 동안 GM이 미국 점유율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보조금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절반만 못 받아도 500만원이나 비싼 거잖아요. 쉐보레보다 500만원이나 비싸게 주고 현대차 전기차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심지어 미국은 GM이 본진이기도 해서 미국 점유율을 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국에서 자국 브랜드가 잘 팔리는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요. 세 번째는 한국 시장에서도 판도가 조금 흔들릴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건 가격하고 차종을 봐야 합니다. 일단 이 가격대로 팔리고 있는 전기차가 한국에도 없습니다. 진짜 한국에 들어오면서 500만원 이상 비싸진다고 해도 중앙정부랑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받으면 3천만원대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도 아니라서 수입차처럼 옵션 선택지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소리는 옵션 비용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일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차종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소형 SUV 전기차가 아직 없습니다. 그나마 GV60이 있는데 얘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가격 자체가 다릅니다. 아직 해치백이랑 세단이 전부고 앞으로 나올 차도 대형 SUV랑 픽업 트럭이 전부입니다. 소형 SUV는 아직 이렇다 할 차가 없습니다. 결국 비어있는 시장이라서 아무리 한국 소비자라도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코노스 EV를 살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선택지 자체가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소형 SUV래요. 이건 요즘 자동차 시장 판도도 따져봐야 합니다. 자동차 시장이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수입차 판매량을 보면 재밌습니다. 수입차 판매 대수 자체는 10% 넘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1억 원 이상 고급 수입차 판매량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어떤 뉴스가 나왔나요? 3년 만에 경차 판매량이 10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하죠. 경차는 경기 불황일 때 잘 팔립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중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되면서 판매량도 하락세인 차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중형 세단입니다. 사람들이 SUV 아니면 아예 대형차나 고급차만 찾다 보니까 세단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당장 K3를 단종시킬 예정이고 소나타도 지금 단종이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세단 판매량이 역대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까지 기록된 국산차 판매량 중에 SUV 판매 비중은 50.8%에 달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SUV의 비중이 절반을 넘긴 거고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5.7%포인트나 늘어난 겁니다. 이코녹스 EV는 양극화 시장이 최적화된 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잘 팔리는 SUV이고 그 중에서도 아직 아무도 만들지 않는 소형 SUV라는 점에서 한국 시장 기준으로도 충분히 잘 팔릴 수 있는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디자인 그리고 이 정도 가격으로 나와줬다는 건 진짜 작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나올 차들이 계속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을 강조하면 진짜 보급형 대중 전기차 시장은 GM이 휘어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전기차는 정치적 흐름도 같이 봐야 하는 시장이라서 대중 브랜드인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그룹 이런 회사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금방 점유율을 뺏길 겁니다. 한편으로는 국내 출시가 기대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는 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